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신기술 동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안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어로 해커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자, 해커.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해커라고 하는 용어는 자, 읽어보면 원래 컴퓨터 시스템 내부 동작 원리나 수준 높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에 심취해서 이를 열심히 배우면서 삶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해커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나쁜 용어로 나쁜 어떤 개념으로 사용된 건 아니고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 내부 동작 원리나 또는 프로그래밍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분야를 좀 더 열심히 배우면서 나름대로의 삶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였다 이거죠. 알았죠? 그래서 선의의 목적으로 해킹 기술을 사용을 해서 보안을 이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화이트 해커라고 했었죠. 하지만 현재 해커는 다른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을 해서 자료를 무단 열람하거나 변조 및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침입자 또는 파괴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 내부 동작 원리나 수준 높은 프로그래밍 등 이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해커다 그러면 다른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을 해서 자료를 무단 열람하거나 변조 및 파괴 등의 행위를 하는 침입자 또는 파괴자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더라 이거죠. 자, 그렇고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행하는 사람을 크래커 또는 시스템 침입자로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네요. 됐죠? 자, 그래서 해커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용어지만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 그 측면들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크래커, 금방 얘기했던 크래커. 자, 크래커라고 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 시스템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동작을 유발하는 것을 크래킹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크래커라고 하더라.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이런 좋은 의도로 기술을 습득하고 또 삶의 즐거움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화이트 해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악의적인 어떤 목적으로 해서 타인의 컴퓨터나 시스템 뭐 이런 데에 비정상적으로 접근을 해서 파괴하거나 이런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크래커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피싱이요. 피싱. 자, 여러분 피싱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뭐 보이스 피싱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해외 유명 금융 사이트로 위장을 해서 인터넷 사용자의 금융 정보를 빼내거나 유명 회사를 가장을 해서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피싱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 피싱은 개인 정보와 낚시의 합성어로 정상 웹 서버를 해킹을 해서 위장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네티즌들이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하거나 이메일을 이용해서 개인 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를 우리가 피싱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피싱. 자, 보이스 피싱은 뭐예요? 전화로 해서 뭐 여기에는 뭐 관공서다 또는 여긴 경찰서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거짓을 통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빼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웹 서버를 해킹을 해서 위장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네티즌들로 하여금 네티즌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를 우리가 피싱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피싱. 되셨죠? 자, 그래서 피싱이라는 용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밍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파밍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해요. 도메인을 탈취를 해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 이름을 속여 사용자들이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유도를 해서 개인정보를 훔치는 새로운 수법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이트. 그래서 여기가 뭐 www. 뭐 기사 .co. kr 이런 도메인 네임이 있었는데 이 도메인 네임을 이제 탈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탈취를 해서 거짓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 도메인을 사람들이 입력하면 이곳으로 접속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인 정보를 훔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파밍이라고 하죠. 파밍.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파밍은 해당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도메인 자체를 탈취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늘 이용하는 사이트로 알고 의심하지 않고 개인 아이디나 뭐 패스워드, 계좌 정보 이런 것 등을 노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이게 어느 날 탈취가 돼서 거짓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주소를 입력을 하면 이 거짓 사이트 이곳으로 접속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상 사용해 왔던 거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정보를 유출시켜 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파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니퍼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 스니퍼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병목 현상 등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해내는 프로그램으로 트래픽의 그러니까 자료의 흐름의 동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전송량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하기 위한 기술인데 이 다른 내용으로 스니퍼는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 그러니까 우리가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전송하기 알맞은 단위. 우리가 이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를 통째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전송하기 알맞게. 그랬을 때 이 한 부분을 패킷이라고 했는데 이 패킷이 네트워크 상에 이제 흘러다닐 거 아니에요.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 주변에서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보는 거야. 그래서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암호를 알아내기 위한 인터넷의 부정행위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트래픽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등장한 기술인데 이것을 악용해서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보는 부정행위로 쓰이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디도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디도스. 자, 요거는 이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 그래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많은 수의 호스트들의 패킷을 범람시킬 수 있는 자, 도스 공격용 프로그램을 분산 설치해서 이들이 서로 통합된 형태로 공격 대상 시스템에 대해서 성능 저하 및 시스템 마비를 일으키는 기법을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의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사이트에 동시에 접근해서 이 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예를 들어서 이 10,000명이 접속을 한다. 또는 뭐 10,000,000명이 접속한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없고 동시에 접속을 했을 때 이 사용자들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이용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를 조절해 가면서 이 사이트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 디도스라고 하는 것은 가상으로 접속 인원수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상으로 접속 인원수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이트가 폭주가 되는 거죠. 갑자기 가상적으로 이 거짓으로 사용자를 늘려다 보니까 이 어떤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이 사이트가 폭주 상태가 돼서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이트를 방해하는 그런 어떤 공격 행위를 디도스라고 해요. 디도스. 알았죠?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가 폭주가 되었을 때 그 사이트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방문자 수를 늘려서
늘려서 정상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폭주 상태가 일어난 것처럼 해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행위를 디도스라고 해요. 디도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랜섬웨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이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발견된 스파이웨어 등의 신종 악성 프로그램이에요. 스파이웨어 등과 같은 신종 악성 프로그램. 이 스파이웨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을 해서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소프트웨어를 스파이웨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이 스파이웨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파이웨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을 해서 개인 정보를 유출해 나가는 소프트웨어, 이거를 우리가 이 스파이웨어라고 해요. 이런 스파이웨어는 우리가 자료를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어떤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받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뭐 블로그라든지 또는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이 부정확한 출처가 부정확한 자료를 다운받거나 그러면 거기에 숨겨져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런데 랜섬웨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스파이웨어의 일종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컴퓨터 사용자의 문서를 볼모로 잡고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랜섬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이거죠.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잔입해서 내부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뭐 그림 파일 등을 제멋대로 암호화해서 열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첨부된 이메일 주소로 접속해서 돈을 보내주면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다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 어떤 중요한 메일 같은 게 있어요. 이 메일을 암호화시켜서 볼 수 없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메일을 보내옵니다. 당신의 메일을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이 메일을 볼 수 있게끔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랜섬웨어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백오리피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백오리피스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상대방의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해킹 도구를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컴퓨터를 켜놓기만 하고 있는데 지가 스스로 이 컴퓨터가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은 이제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 시스템을 인터넷상에서 제어하는, 내가 뭐 상대방이 내 컴퓨터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하는 이 해킹 도구를 우리가 백오리피스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백오리피스는 윈도우의 허점을 공략해서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를 빼내고 시스템 명령어를 수행하는 등 해킹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해킹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의 컴퓨터를 마음대로 제어하는 그런 해킹 도구를 백오리피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팸 메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 스팸 메일, 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PC 통신 이용자나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대량의 광고성 이메일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크 메일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 스팸 메일은 어디서 유래되었냐면요. 여러분들 스팸이라고 하는 햄 있죠, 햄. 그러니까 그 햄 회사에서 처음에는 그 회사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 광고를 위해서 이런 어떤 광고 메일을 보내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다른 데서 악용을 하는 거죠. 다른 회사에서. 그래서 악용을 해서 광고성 메일을 대량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스팸 메일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원래 이 스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쓰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 방법을 악용을 해서 다른 회사에서 이 대량의 정보를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것. 이거를 스팸 메일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방화벽이 있어요. 방화벽. 자, 이거는 인터넷에서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고
외부 네트워크로부터의 불법 접근을 막아서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내부 우리 컴퓨터 시스템이 있으면 이 외부의 어떤 불법적인 접근을 막아주기 위한 방화 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벽. 이제 소프트웨어죠, 일종의. 알았죠? 자, 그러므로 해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불법적인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 이거를 방화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프록시 서버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프록시 서버. 자, 여기서 이 프록시라고 하는 것은 뭐 중개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는 뭐 대리인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이 프록시 서버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 외부와 연결해서 통신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서버를 우리가 프록시 서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사이트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사이트에 뭐 A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A라는 사이트가 있다. 그리고 여러 사용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사용자예요. 사용자. 그러면 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직접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이 사이트에 보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소 입력을 해서 이 사이트에 주소 입력해서 이렇게 직접 접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중간에 중간 역할을 하는 서버가 하나 있어요. 연결시켜주는 대신 연결시켜주는 그 서버가 있어요. 얘가 바로 프록시 서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접근하는 거는 이 프록시 서버 여기에 접근을 해서 얘한테 요청을 하면 얘가 이 사이트의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개 역할을 하는 이러한 서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프록시 서버라고 해요. 프록시 서버. 알았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직접 직접 연결이 돼서 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얘도 이 사이트에 주소 입력하면 여기에 접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서 이 사이트를 보호하고 할 목적으로 이 중간에서 연결시켜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프록시 서버라고 해요. 프록시 서버. 그리고 이 프록시 서버는 방화벽 기능,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사이트를 보호하는 보안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캐시 기능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캐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뭐 앞에 신기술 동향의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는 이 고속 메모리가 캐시잖아요. 그래서 CPU가 어떤 걸 요구를 하면 이 캐시 메모리에서 이렇게 직접 보내주고 하는.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에는 최근에 사용했던 내용이나 자주 쓰는 내용을 저장을 했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록시 서버는 방화벽 기능도 하지만 얘가 한번 썼던 내용이나 접근했던 내용, 이용했던 내용을 또 얘가 직접 보내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캐시 기능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PKI라 그래서 공개키 기반 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정보를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한 쌍의 비밀 열쇠와 대화 열쇠. 이게 이제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거죠. 비밀 열쇠와 대화 열쇠를 사용을 해서 암호화된 전자 문서를 풀어보게 하는 기술을 우리가 공개키 기반 구조다. PKI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 PKI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걸 이용을 한 게 공인 인증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접속을 했을 때 그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공인 인증서를 만들 때 사용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거를 입력해서 그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 뭐 은행 업무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의 비밀 열쇠와 대화 열쇠 이걸 한 쌍으로 해서 암호화된 전자 문서를 풀어보게 하는 그러한 기술을 PKI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송한 본인임을 증명하거나 정보를 받아볼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인인증서가 이 PK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DRM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DRM. 자, 이 DRM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라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기술을 얘기를 해요. 디지털 컨텐츠라 그러면 뭐 전자책이나 뭐 음악,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뭐 증권 정보, 이미지, 뭐 이런 것 등등등을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라고 하는데,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누구나 아무나 막 써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술을 DR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 해서 뭐 불법 복제를 방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법 사용을 방지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호된 컨텐츠를 사용함에 따라서 저작권 관련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관리하여 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DRM이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DRM이 뭐냐? 그러면 DRM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터마킹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이 워터마킹은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있는 지적자 재산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자료에 삽입된 것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쉽게 식별되지 않는 비트 패턴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본 이미지가 있어요. 이 원본, 내가 어떻게 어렵게 사진을 찍어서 만든 원본 이미지가 있어요. 원본. 근데 이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사이트에 유출해 놓고 그러면 이 원본을 다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본에 이 삽입을 시켜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비트 형식으로, 작은 점 같은 형태로 해서 정상적으로는 이 원본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기술을 얘기를 해요. 알았죠? 자, 그래서 디지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지적 재산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자료에 삽입된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정상적으로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쉽게 식별되지 않도록 만든 비트 패턴 형태로 보이게끔 하는 그러한 기술을 워터마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샌드박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샌드, 모래죠. 박스는 박스고. 자, 그래서 이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은 보호된 영역 내에서 프로그램을 동작시킨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된 영역 내에서. 그러니까 이 보호된 영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샌드박스죠, 박스.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서 프로그램이 동작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모델을 우리가 샌드박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외부와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박스가 있으면 이 외부에 불법적인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박스로.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보안 모델을 우리가 샌드박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를 모래밭에 밖에서 놀지 않는다라는 어원이 있고요. 이 모델에서는 외부로부터 받는 프로그램을 보호된 영역, 즉 상자 안에 가두고 나서 동작시킨다. 뭐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불법적인 어떤 그 요인으로부터 막고 이 박스 안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모델을 샌드박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요거는 원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부정으로 복제를 해서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저작권 침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있는 이미지라든지 또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부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이미지들도 보면 물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들도 있고 하지만 이 이미지가 저작권에 보호된 이미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를 내가 마음대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의 원작자가 뭐 소송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원작자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불법 다운받아서 뭐 쓰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보내주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행위들을 저작권 침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IPIN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IPIN. 자, 요거는 이제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다라고 하는데, 자,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제도로 대면 확인이 불가능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을 해서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 번호를 IPIN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인터넷상에서 뭐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한다든지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번호가 유출이 되고 또는 오남용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인터넷상에서만 사용되는 사이버 신원 확인 번호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인터넷상에서만 쓸 수 있는 신원, 누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번호. 그게 바로 IPIN이다. 이거죠. IPIN. 됐죠? 자, 그 다음에 OTP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일회용 패스워드다라는 말인데, 자, 매번 시스템에 접근할 때마다 새로운 패스워드를 부여를 해서 해킹이나 사용자의 관리 소홀 등으로 패스워드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그러니까 매번 어떤 사이트가 있으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하잖아요. 근데 매번 새로운 패스워드가 부여되는 거예요. 매번. 접속할 때마다 매번. 자, 그렇게 해서 패스워드라든지 또는 어떤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노출이 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OTP라고 하는 용어더라 이거죠. OTP. 됐죠? 자, 그 다음에 미러 사이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자, 미러. 거울이라는 용어죠. 거울. 그래서 어떤 인기 있는 파일 서버 상에 있는 파일 집합과 똑같은 파일 집합을 축적하고 있는 파일 서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미러 사이트는 파일의 배포 부담을 2개 이상의 파일 서버로 분산하거나 통신량이 폭주하는 장거리 또는 국제 회선을 경유하지 않고 인기 있는 웹사이트 또는 파일 전송 규약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자,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유명한 사이트의 경우 전 세계에 몇 군데 미러 사이트가 있으므로 사용자들은 가까운 곳 또는 국내에 있는 미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받는데, 자, 이게 그 다운받을 자료의 제목이고 그 옆에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 버튼 1, 뭐 다운 1, 다운 2, 다운 3 이렇게 버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다운받는 내용이 다운받아진 내용이 다르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를 누르나 여기를 누르나 똑같은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놨냐 이거죠. 왜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자료가 인기가 많은 경우는 이걸 다운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튼 하나만 있으면 여기를 눌렀을 때 다운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눌렀을 때 다운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버튼을 눌러서 다운받으라고 이렇게 버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다운이 안 되면 얘를 눌러서 다운받기도 하고 또 얘도 안 되면 또 얘를 눌러서 다운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용자들의 접근을 분산시켜 놓은 거죠. 그러므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이트나 뭐 이런 자료를 다운받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사용자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접근을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미러 사이트의 개념과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러 사이트라는 건 이거예요. 원래 사이트가 있는데 얘가 인기가 많아. 그러니까 항상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하나의 사이트를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근해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이트에서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한계점을 넘어서 버리면 이 사이트가 폭주를 나서 정보를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이트와 똑같은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얘가 바로 미러 사이트예요. 똑같은 사이트를.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여기로 접속하기도 하지만 여기로 접근을 해서 언제든지 사이트의 폭주라든지 이런 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사이트. 이게 바로 미러 사이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미러 사이트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백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이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상 장비의 고장이나 다른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곳에 복사해두는 행위를 우리가 백업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백업. 자, 여기 그 밑에도 나왔지만 이 대형 컴퓨터를 운영하는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백업이라고 하는 것, 요거는 또 하나의 내용을 복사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사해둔 것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다른 곳에 복사해두는 거. 그 내용을 이런 대규모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용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용 내용이나 이런 게 많을 텐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없어져 버렸다든지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다른 곳에 복사해 두는데 그 복사해 두는 행위를 백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백업. 여러분들 우리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우리들도 보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나 자료 이런 거 주기적으로 뭐 6개월이면 6개월에 한 번씩 또는 2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백업 해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들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백업된 내용으로 복원해주면 되잖아요. 알았죠? 그래서 백업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출문제를 보면, 자, 이것은 원래 컴퓨터 시스템 내부 동작 원리나 수준 높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에 심취해서 이를 열심히 배우면서 삶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였는데 현재 이것은 다른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을 해서 자료를 무단 열람하거나 변조 및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침입자 또는 파괴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현재는 처음에는 좋은 의미였지만 현재는 그러한 좋은 의미의 그 내용이 아니라 이런 다른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을 해서 자료를 무단 열람하거나 뭐 변조, 파괴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침입자, 파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해커라고 하죠. 해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네트워크에서 병목 현상 등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해내는 프로그램으로 트래픽, 그러니까 자료의 흐름의 동향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주는 기술이었다 이거죠. 하지만 다른 내용으로 이것은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암호를 알아내기 위한 일종의 인터넷 부정 행위를 의미를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주변을 흘러다니는 이 패킷을 엿보는 그런 엿보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니퍼라고 하죠. 스니퍼. 자, 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분할한 데이터 전송 단위.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통째로 보내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하기 알맞게끔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나누었을 때 이 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패킷이라고 합니다. 패킷. 알았어요? 그래서 3번은 패킷이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최근 해외 유명 금융 사이트로 위장해서 인터넷 사용자의 금융 정보를 빼내거나 유명 회사를 가장해서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이것의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유명 금융 사이트라고 위장을 해서 사용자들에 대한 금융 정보라든지 또는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사기 범죄.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 이런 것을 전화를 이용을 해서 뭐 관공서다. 또는 어떤 유명 은행이다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통해서 사용자들로부터 돈을 빼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금융 정보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가고 하는 그런 사기 범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피싱이라고 한다고. 피싱. 자, 그 다음에 5번은 인터넷에서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고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불법 접근을 막아서 이 내부 네트워크에 보호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내부가 있으면 내부를 외부로부터 막기 위한 벽이 있다 그랬죠. 이 벽을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하는데 방화벽. 그래서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 알았어요? 영어로는 파이어워라고 합니다. 파이어워.
자, 방화벽이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기술. 자, 디지털 컨텐츠가 있으면 뭐 이미지가 됐던 또는 소프트웨어가 됐던 전자책이 됐던 게임이 됐던 그런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하기, 관리하기 위한 기술.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뭐라고 하냐면 DRM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유출과 오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대면 확인이 불가능한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을 해서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 번호,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IPN이라고 하죠. 인터넷상에서의 사용되는 주민번호. IPN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은 정보를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한 쌍의 비밀 열쇠와 대화 열쇠를 사용해서 암호화된 전자 문서를 풀어보게 하는 기술이다 이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송한 본인임을 증명하거나 정보를 받아볼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어요. 이거를 PKI라고 한다 했죠. PKI.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쓰여지는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이 PKI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 9번은 매번 시스템에 접근할 때마다 새로운 패스워드를 부여해서 해킹이나 사용자의 관리 소홀 등으로 패스워드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그래서 매번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새로운 패스워드를 부여해주는 일회용으로 쓸 수 있도록 새로운 패스워드를 부여해주고 하는 시스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죠? OTP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됐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보안에 관한 내용과 그에 대한 기출문제를 쭉 풀어봤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신기술 동향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신기술 동향,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 이 용어 말고도 더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그런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용어들까지 우리가 모두 안다는 것은 외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자, 신기술 동향은 여러분들 다른 공부하면서 이 용어들을 인쇄한 내용이나 뭐 교재를 통해서 여러 번 읽어보심으로 해서 눈으로 읽혀두시는 정도 그래서 가볍게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